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스크린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려서 2,51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대부분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업종별 등락률을 보면 증권과 의약품이 3%대 강세를 보였고요. 철강금속, 건설업, 운수창고, 비금속 광물은 하락했습니다. 네, 반면 코스닥은 포항 지진 소식에 잠시 주춤했지만요. 이내 반등하면서 6거래일째 상승하면서 2년 4개월여 만에 760선을 넘겼습니다. 최근 코스닥 강세장을 이끄는 기관과 외국인이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시가총액 업종 대부분이 강세를 보였고 특히 오늘은 지진 관련 테마주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제약이 크게 올랐고요. 오락문화, 방송 서비스 등도 상승한 반면 소프트웨어, 통신 장비 등은 내리면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시장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역시나 정부 정책을 거스르지 마라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기금들이 앞으로 결국은 2%대에서 10%까지 코스닥에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이제 기관들 위주의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 개인들은 또 상대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관들은 앞으로 지수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이끌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이라도 이익을 확정 지으려고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개별 종목군들의 이런 뭐 장세가 좀 연출되고 있고 그야말로 개별 종목들 차별화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월 15일 오늘이 바로 이제 3분기 실적 마지막 발표 날이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화면부터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 마지막 날까지 지수는 역시나 신고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5년 제약바이오의 시장이 시작됐을 때 당시에 788포인트까지 왔었는데 그때까지는 지금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고점까지 올라갔다는 부분에서 일단은 좀 저항대, 결국 매물대까지는 왔다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매물대까지 오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기관들이 좀 주도적으로 사면서 이 투신 부분들과 연기금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밀어주면서 과거하고는 다르게 실적 위주의 좀 상승 장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시장의 주도주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와 반대로 개인들은 역시나 지금이라도 매도를 지으려고 계속 이제 이익을 확정 지으려고 매도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그야말로 지금은 종목을 사실 자신 있게 갖고 가야 될 텐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손실 볼까 걱정되시고 이러다 보니 지금 좀 자신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 매도를 하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장에 장 마감까지 하락한 종목의 숫자가 1,400개 정도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가는 종목만 계속 가고 가지 못하는 종목들은 오늘 또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말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고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코스닥 활성 정책으로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실적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좋은 실적주들 저희 스크린노트와 함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급등주가 검색기에 포착됐는지 함께 살펴볼 시간인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정말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했는데요. 가장 먼저 한올 바이오파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2달 전 이 기업이 자체 개발 중인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미국 임상 2상 시험에서 미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강세를 나타낸 적이 있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이유로 급등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임상 2상이라는 부분이 호재성은 호재성이나 그렇게 또 강한 호재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임상 이상이 통과될 확률은 좀 상당히 드문데 어찌됐건 간에 이 안구 건조증 치료제를 만든다. 이거는 이제 항암 그리고 당뇨 관절염 다음으로 지금 중요한 시장 규모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가
앞으로의 이 신약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런 종목들을 사실 뭐 오늘장에 1,400개 종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종목들은 실적주가 아니면 제약주인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실적주는 또 재미없을 거고요. 제약주를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제약주를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선침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선침해할 수 있는 구간대가 어딘가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화면으로 바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 10월 달에 이미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시장이 깨질 때는 항상 같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수를 연동하는 종목들이다 보니 지난 9월 달에 바로 추석 전이죠. 추석 전에 코스닥 시장이 깨질 때 같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면 같이 빠지는 게 제약주고 지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게 제약주예요. 그러다 보니 이때는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뭐 이 추석 연휴의 흐름이 끝나고 나니까 결국 바닥권에서 이제 좀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닥권에서 바로 3중 바닥을 만들어 버리죠. 자, 3중 바닥을 만들면서 저점 라인 때 올려주고 그리고 이 수급선이라고 말하는 이 61선 라인 때를 좀 돌파하게 되면은 보통 그렇죠. 좀 강력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정고점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특징적으로는 61선을 그러니까 수급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선을 돌파할 때 과연 기관들의 자금이 집행되는가를 한번 잘 보시면 좋습니다. 자, 잠깐 보여드리면 역시나 한올바이오파마가 보시면은 이제 뭐 10월 30일부터죠. 10월 30일부터 바로 이제 외국인들이 자금을 집행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투신권에서도 매수를 잡아주는 모습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도 매수를 잡아주는 모습이 충분히 보였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매도만 잡아주다가 여기서부터 바로 이제 매수를 잡아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수급만 잘 보시고 이 수급의 변화를 보면서 좀 시장에 큰 대여를 낚는다라는 생각으로 결국은 큰 물에서 놀아야 대여가 잡힙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자리들에서 공략을 한다라면 충분히 뭐 오늘장까지도 뭐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올바이오파마 선침의 구간 알려주셨고요. 앞으로도 수급을 꼼꼼히 챙겨보시라는 조언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지엔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엔코는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에이즈 백신 개발에 대한 이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기관의 연일 매수와 함께 급등세를 나타내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엔코가 정말 말 많고 탈 많았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2016년 하반기에는 사실 이 종목이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모 인물 관련해가지고 이제 대선 테마주로 엮였다 보니까 그동안은 정치적인 부분이 이슈가 끝나면서 52주째 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10개월 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지엔코 무슨 종목인지 아시나요? 사실은 뭐 정장 브랜드나 또는 의류 패션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엔코란 기업.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 같은 경우도 지엔코에서 만든 브랜드 중에 하나인 뭐 TI4맨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지엔코가 사실은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의류 사업 말고는 사실 뭐 모멘텀이란 부분은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슈, 의류 사업. 근데 딱 한 가지 추가적으로 한다라면 이 지엔코가 갖고 있는 회사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기업이냐? 스마젠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스마젠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에이즈 치료제, 에이즈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보니 아직까지는 완성 단계는 아닙니다. 개발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스마젠이 에이즈 치료제를 만든다. 제약바이오 이슈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 또 같이 섹터에 같이 맞물려서 올라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지엔코도 지금은 제약바이오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장에 장중에 뭐 25%의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런 종목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뭐 일단은 올라가니까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는 이제 뭐 단타를 하러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정말 강세장입니다. 어느덧 780포인트까지도 오는 시장인데 언제까지 단타하실 필요 없습니다. 평생 우리가 단타하면서 놀 수 없겠죠. 자, 큰 물에서 놀아야 대여가 잡히듯이 이런 종목들은 크게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자, 보시면 앞전에 이 종목도 역시나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주가가 빠졌던 종목인데 사실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어느 구간대에서 선침해를 해야 되는가? 자, 보시면 신저가를 그리던 종목이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제 주가를 한번 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거래량을 한번 크게 터뜨리면서 올라가는 구간, 요런 자리들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런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 자, 정확하게 10월 20일부터 투신권에서의 계속적인 순매수가, 누적 매수가 계속적으로 좀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자, 한두 번 들어오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5일, 10일 연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일단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종목이 분명히 뭔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펀드 또는 연기금 또는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쌍바닥을 만들면서 첫 번째 상승 나오고 재차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순간, 그러니까 삼중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61선까지 뚫어준다. 그럼 이런 자리들은 좀 더 확신 있게 종목을 공략을 하면서 좀 이런 종목들 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까지 좀 갖고 가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엔코도 공략 가능한 구간 알려주셨고요. 단기적인 접근뿐 아니라 또 중장기적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오늘 가장 큰 급등세 보인 삼형 엠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전 국민이 놀랐는데요. 경북 포항 인근에서 아주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 지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진 관련주인 삼형 엠텍도 오늘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했을까요? 네, 삼형 엠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량을 받침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진 관련주인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2시 29분에 포항 쪽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진이 언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 삼형 엠텍 같은 종목을 사실은 선침해한다라는 건 어렵습니다. 뭐 며칠 전에 내일 아마 지진이 발생할 것 같은데 라고 매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가 가면 야, 저런 종목 뭐 상한가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매수를 못하니 못 먹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화면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 분봉상 보더라도 역시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불과 몇 분 만에 29분에 지진이 발생을 했으니까 결국 29분, 30분, 31분, 32분, 그러니까 불과 4분 만에 주가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요거는 단타도 솔직히 힘들어요. 단타도 어렵죠. 또는 일봉상으로도 선침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 아무래도 이슈가 있다 보니까 매수세도 주도적으로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들어온 게 아니라 금융 투자나 이런 단기성 매물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냥 무작정 묻지마 투자를 해야 된다? 아닙니다. 지진 관련주 중에서 삼형 엠텍 같은 종목 어차피 못 먹을 감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못 먹는 거 쳐다보지 마시고 이거 말고 정말 지진에 관련된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느냐? 제가 잠시 뒤에도 공개를 해드리겠지만 정확하게 이런 종목들 놓친다고 하더라도 크게 먹을 수 있을 만한 종목에 대해서 또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 드릴 테니까 잠시 뒤에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형 엠텍 선침해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말고 다른 지진 관련주 중에서 좀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그러한 추가적인 다양한 이야기들 들을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부터 미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를 검색하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이데일리 투자25시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보이고요. 오른쪽 아래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스크린 노트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주제 해주시나요? 네, 오늘 뭐 일단은 뭐 제약주들도 크게 상승을 했는데 제가 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린 유한양행도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제약주가 상승을 하는 거는 지수와 연동돼서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수는 이제 전고점까지 왔습니다.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지수가 떨어지면 제약주는 같이 떨어질 겁니다. 실제로 오늘 지진 발생하고 나서 시장이 떨어졌을 때 제약주들 밀렸습니다. 그렇다면 제약주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해봐야 될 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오늘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야 할 종목에 대한 강의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오늘 정말 크나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2시가 조금 넘어서 저도 사무실에서 느꼈는데 갑자기 건물이 좀 흔들리면서 갑자기 왜 그러지 싶었는데 전국적으로 좀 크게 지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저기 경북 지방에 계신 분들은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또 제가 이 방송국으로 오면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건물에 금이 갔다, 또는 대학교가 지금 건물에 금이 가고, 또는 많은 가게들의 이 물건들이 또 흩날리면서 좀 많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뉴스를 들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좀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무슨 일 없으시겠죠? 저도 오늘 사실 방송을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다행히도 이렇게 별 문제 없이 방송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1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지진도 있었지만 오늘 무슨 날이죠? 바로 이번 주 한 주의 중간이고 우라노스가 한 주의 마무리를 짓는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가장 또 제가 중요하게 중요한 종목들, 중요한 정보를 갖고 오는 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갖고 오는 종목마다 좋은 상승률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강의도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지진으로 좀 피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제발 큰 문제 없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이 지진 때문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강의도 사실 지진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지진이라고 하면 지진 관련주 얘기하러 왔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지진 관련주보다도 이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내 종목에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참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도 계속 이제 지진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잡힙니다. 사실 내일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날이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수능 전날이 예비 점검하는 날인데 정말 우리 내일 수능 치시는 학생들이 별 문제 없이 좀 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건 간에 이 지진 포항에서 오후 2시 29분에 발생을 했습니다. 자, 지난 2016년 우리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로 역대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 두 번째 파급력이 있었던 지진입니다. 자, 정말 점점 이상해져 가죠. 우리나라에 점점 지진의 여파가 계속해서 생깁니다. 지난 2016년만 보더라도 지진이 한번 크게 발생하고 나서 단발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수십 번의 여진이 왔었습니다. 자, 올해 첫 지진 과연 여기서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경북 포항 규모 5.4 지진에 대해서 지금 발생이 된 상황인데 정말 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 경주 지진을 일으킨 양산 단층과는 다른 단층에서 발생을 했을 거다라는 뭐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동일본 지진 사건과 더불어 가지고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지진이란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넘길 이슈는 아니라고들 합니다. 자, 우리 최근에 정말 지진이 많아졌는데 근데 여러분들 혹시 지진이 언제부터 발생을 했을까요? 최근에 근래 좀 많이 발생을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진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단순하게 넘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지진이 왜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이 지진이 주식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한번 꼭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주식 투자자고 현명한 주식 투자자라면 이 지진이라는 이슈도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오늘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 1분봉입니다. 자, 2시 29분에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네, 그렇죠. 갑자기 투매가 쏟아지면서 지수가 빠지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지수가 빠졌을까요, 여러분들? 지진이 단순히 발생됐다고 왜 빠졌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 부분을 지나가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가 없고요. 이 기회를 정말 황금 같은 기회로 노려볼 수 있을 텐데 다음에도 이러한 사건이 나왔을 때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지나가신다면 정말 잘못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지진 발생했을 때도 이거를 투자의 기회로 삼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떨어진 이유는 북한의 리스크하고도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북한의 이슈가 나올 때마다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주가가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 전쟁 설마 나겠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외국계들은 다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이라는 시장을 아직도 전쟁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들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북한의 리스크만 발생을 하면 외국계 펀드에서 자동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액티브 펀드까지도 역시나 같이 매도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가에 영향을 주게 되면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까지 역시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빠지는 거예요. 자, 요거는 지진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그럼 외국인들은 한국에 무슨 일이 있구나.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거나 또는 원전에 문제가 있다거나 분명히 한국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 외국계 펀드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뒤에 액티브 펀드까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도가 나오게 되고 매도가 쏟아지면서 호가가 무너지다 보니 국내 기관 투자자들까지도 역시나 프로그램 매도를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이렇게 크게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지수가 빠지는 부분들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지수와 연동되는 종목들 역시나 같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제약주들이 그렇죠. 오늘 뭐 셀트리온, 티슈진 또는 신라젠 같은 종목들이 역시나 급등이 나왔을 텐데 장중에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졌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약주가 지금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지수가 떨어지면 제약주 떨어진다라는 거 그것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해 안 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제약주
잘못 공략하셨다가 손실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수가 떨어질 때 어떻게 현명한 투자자는 해야 되는가? 사실 프로그램 매도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지진이 발생하고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진 다음에는 저점에서 오히려 기관들이 매수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점 라인대에서 바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현명한 투자자들은 갖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기회에 종목을 공략을 하고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한다면 충분히 이런 기회에서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로 가지셔도 된다는 거죠. 자, 요 상황관계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지진이라는 이슈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단순히 지나갈 이슈가 아니라 매수의 기회가 된다는 거. 자, 그래요. 뭐 주식시장 이렇게 지진으로 인해서 여파가 나왔는데, 근데 이 과연 지진이라는 게 언제부터 발생을 했을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진이 언제부터 발생했을까요? 최근에 정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정말 오래전부터 지진은 발생을 했습니다. 언제부터냐? 역사서에 보면 사실 고구려 시대 때부터 지진은 발생했다라는 이 역사서에 있습니다. 그만큼 고구려 시대, 특히나 고구려 2대 왕인 유리왕 때부터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이런 한 줄의 글도 역사서에서 발견을 할 수 있고요. 신라 시대 역시나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삼국사기와 이런 부분에도 여러 가지 지진 발생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오늘 또 한 가지 또 해프닝을 짚고 갈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지진이 많이 발생할 때가 조선시대 중종 때였습니다. 중종 때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조선시대 때는 이 지진이 발생하는 걸 보고 양반들이 지금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고 임금이 올바르지 못하다 보니 지진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발생된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는 날에는 회계제라고 해서 임금이, 왕이 국민들과 국민이라고 하긴 그렇죠. 백성들과 그리고 하늘에게 사죄를 하는 회계제를 올리기도 했었다라는 이 역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지진이 지금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적으로 과거부터 지진은 참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금은 휴화산으로 하고 있는 백두산도 그렇고 한라산도 사실은 원래는 화산이었죠. 그러다 보니 지리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진이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다만 정말 최근에 2016년 전에는 지진이 별로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자, 그렇습니다. 일본, 주변국인 일본만 지진 발생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진, 우리나라 산업과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분명히 큰 피해와 영향력을 줄 거고, 그 부분들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될 겁니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많은 건축물들이 일본에는 지진이 워낙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내진 설계가 잘 돼 있고 상당히 건물들 또한 높게 짓기보다는 고층 건물보다는 낮게 짓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일본보다는 지진이 발생이 많이 하지 않다 보니 이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건물이 없고요. 상당히 고층 빌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해졌었죠. 역사적으로 최대의 지진이 발생이 됐고, 앞으로 이 지진이 더 큰 영향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제기가 되면서 정부 측에서 나온 게 앞으로 모든 건물들의 내진 설계를 의무화해야 된다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교량을 받침을 하는 삼형 엠텍 또는 포메탈 같은 종목, 그리고 코리아 SE 토목 건축 회사죠. 그리고 건설회사인 히림까지 지금 이 오늘장에 전부 다 상한가도 나오고 20% 이상씩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정부 정책상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오늘 전부 다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이 내진 설계도 뭐 중요한 정책입니다. 앞으로 점점 시행이 될 거고 점점 중요도가 부각이 되면서 이런 시장도 눈여겨는 봐야겠지만 정부 정책이 아직은 초기 단계라 삼양엠텍, 포메탈, 코리아 SE, 히림 실적주가 아니라 테마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테마주로 작용을 하다 보니 지진이 발생할 때만 반짝 급등을 하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제대로 가는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상한가도 나오고 20%가 나오는 종목 매매를 하고 싶은데 네, 그렇죠. 매매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종목들. 그냥 당연히 그냥 손 빨고 그냥 지켜볼까요? 아, 저거 못 잡아서 아쉽다. 후회만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거였으면은 저는 현재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자, 내진 설계 테마주가 아니라 다른 걸 봐야겠죠. 지진으로 인해서 꼭 봐야 될 이슈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지진 단순히 볼 이슈가 아니라 주식시장에 여파가 나올 건데요. 바로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원전. 지진이 발생한다면 과연 원자력 발전소 안전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지진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경주와 포항입니다. 또는 부산 쪽인데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위치가 바로 경주, 포항, 부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진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치가 대부분들이 원자력 발전소가 집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지진 발생했구나. 지진 관련주 테마주 공략해야지가 아니라 원자력 발전 관련해 가지고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금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보시면 울진이라든지 뭐 영덕 쪽에도 있는데 바로 경주, 포항과 부산 쪽에 유독 원자력 발전소가 많습니다. 그렇죠. 동해안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건데. 자, 사실 오늘 지진 발생되고 나서 한수원에서 지금 모든 원자력 발전소에 이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라는 보도자료가 나왔긴 하지만 과연 안전할까? 한 번쯤은 의구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자, 그만큼 이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원자력 발전소, 오래된 원전 같은 경우는 이 지진에 내진 설계가 없습니다. 자, 신고리 지금 5호기, 6호기 건설 재개를 하고 있는데요. 신고리 5호기, 6호기 정도는 그나마 최근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있습니다. 글쎄요, 3호기하고 4호기에도 있다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신고리 1호기와 2호기, 신고리 말고도 많은 원자력 발전소들, 상당히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내진 설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원자력과 새로 지어진 원자력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수명이 30년에서 40년 정도 되는데 30년에서 4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소들은 폐쇄를 해야 되고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지진에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자, 그래서 떠오르는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본다면 원자력 발전소 해체 시장입니다. 자, 왜 그런지 다음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기가 지금 보면은 전 세계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그라미, 검은색 동그라미가 바로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저 빨간색이 주로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자, 거의 대부분들이 원자력 발전소하고 인근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밑에 각 나라별로 원자력 발전소의 숫자를 적어놨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자력 발전소의 숫자가
총 607개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영구 정지된 원자력 발전소는 157개가 되고요. 단순히 정지만 시킨 게 157개인데 원자력 해체를 한 원자력은 불과 19개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100개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각 나라마다 지금 내세운 게 2050년까지 300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지진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요.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각 나라들에서 해체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원자력 발전소 해체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 현재 상당히 이 시장 자체는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과 그리고 일본, 독일, 불과 이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들? 정부 정책으로 앞으로 원자력 해체 시장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한수원 쪽에서 원자력 신고리 1호기를 해체한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각 나라당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없는 시장이고 그래서 블루오션이면서 이 규모 자체가 앞으로 440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된다라고 하니 충분히 그와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야말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앞으로 장기간적으로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큰 물에서 놀아야지 그만큼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이 원자력 해체를 앞두고 지금 한국전력과 집안 싸움을 하고 있다. 또는 원전 해체 시장이 지금 규모가 440조 원이다. 그리고 440조 원의 원전 해체 시장 잡아라라는 이런 여러 뉴스 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과 독일, 일본을 제외하고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들 예정이고 그래서 신고리 1호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완벽하게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는 발빠르게 다른 나라들보다 발빠르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야말로 앞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앞으로 성장을 보여줄 기업들이 아닐까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단순히 생각하면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많을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607개의 원전 중에 현재는 단 19개만 해체를 완료를 했고 앞으로는 300개가 넘는 원자력 발전소가 해체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 비용만 440조 원 규모가 됩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440조 원의 규모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과 독일, 일본밖에 안 된다는 거. 여기에 한국 시장이 뛰어든다면 역시나 그 기업은 엄청난 수혜를 보게 될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가?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단언컨대 해체 기술보다는 폐기물 시장을 좀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죠? 원자력 해체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보라고 해놓고는 갑자기 폐기물 관련된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자, 이 종목 무슨 종목이냐? 코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폐기물 시장의 대표적인 선두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코엔텍이라는 종목을 왜 갖고 왔을까요, 여러분들? 해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야말로 앞으로 수혜를 볼 수 있겠지만 이 시장은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향후 2년, 3년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폐기물이야말로 원자력 발전 부분에서 해체 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폐기물들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상 친환경 정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조업에서 나오고 있는 이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기술력이야말로 정책과 그리고 원전 해체 작업, 지진에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폐기물 처리 업체들 많은 해외 기업들과 사모 펀드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를 또 제가 갖고 왔는데요. 산업은행 쪽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에 600억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PEP라고 하는데 많은 국제 사모펀드 회사들이 폐기물 업체에 관심을 가지면서 잇따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벤처캐피탈 IMM 인베스트먼트도 역시나 최근 산업은행과 손잡고 폐기물 처리 업체에 투자를 하면서 1,500억 규모의 펀드까지 조성을 했을 정도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코엔테기가 저렇게 상한가 급등이 나왔는데 바로 그린에너지 홀딩스와 그리고 해외 쪽에서도 이 지분을 인수하는 작업을 하면서 코엔테기가 저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폐기물이 발생이 되면 이 폐기물 발생량이 현재는 정체라고는 하지만 폐기물 처리 산업체의 매출이 정체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앞으로 친환경 정책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자연적 시장보다는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저는 폐기물 처리 시장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코엔텍이라는 종목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최근에 투신과 이 은행권에서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매니저들 관심 갖죠. 사모펀드 관심 갖죠. 지금 많은 투자 업체들 쪽에서 M&A하고 또는 역시나 펀드 조성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등까지 좀 이어진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폐기물 증가보다는 환경 문제에 있어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가 된다라면 정책과 규제에 따라 가지고 이 폐기물 처리 업체들의 실적이 앞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생각을 해보고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해체 시장을 보면서 역시나 환경적인 문제로 폐기물 업체들까지 수혜를 본다라는 거. 이렇게 하나하나 밑그림을 그려다 보니 역시나 이런 종목들이 향후 실적이 증가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코엔텍 말고도 또 무슨 종목 있나요, 여러분들?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까요? 바로 인선 ENT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인선 ENT라는 종목도 최근에 바닥에 내려왔다가 다시 또 기관들이 사주면서 역시나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종목들이야말로 여러분들 단순히 투기성 매매가 아니라 시장이 올라간다고 같이 따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 밑그림을 그려봤더니 크게 대여를 건질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대여를 잡으려면 강에서 놀면 안 됩니다. 냇가에서 놀면 안 됩니다. 그만큼 큰 물에서 놀아야지 대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나가시고 꼭 이런 종목들 잡아야지만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보실 거고요. 향후 시장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걱정 없이 내 계좌를 살찌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폐기물 업체와 마찬가지로 이 지진 관련해서 원전까지 이어질 만한 종목, 향후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뒤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닌 지진에 대한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원전 해체 산업이 블루 오션인 만큼 오랜 기간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종목으로는 원전 해체에 따른 폐기물을 생각했을 때 매출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폐기물 시장의 대표주죠. 코엔텍 그리고 인선 이엔텍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긴 호흡을 인선 ENT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긴 호흡을 가지고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정관이 다시 한 번 더 안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정말 이 급등하고 있는 지진 관련 테마주들은 공략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앞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속된 말로 돈 냄새 잘 맞는 사모펀드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 앞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돈 냄새를 잘 맡는 이 사모펀드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 어떤 종목인지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뒤에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리더스탁 정혜준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도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